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5탄 문장 구조 그리고 취미에 대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1탄, 2탄, 3탄, 4탄을 통해서 벌써 누적 어휘수가 200개나 됐어요, 여러분들. 다 차곡차곡 잘 외워오신 거 맞죠? 그래서 저희가 4탄이 끝나고 나서 복습 문제로 HSK 1급 모의고사를 풀어봤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풀어보셨나요? 혹시 안 풀어보셨다면 이 영상 잠시 멈추시고 HSK 1급 모의고사를 제가 게시판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한번 풀어보시고 혹시 응원 파일 필요하시면 댓글에다가 메일 주소 넣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제5탄 문장 구조, 기본적인 문장 구조가 저희가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복습 문제를 풀면서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취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여태까지 배웠었던 기본적인 큰 가닥가닥 뭐 조동사라든지요, 뭐 전치사 구라든지 그 다음에 또 금액에 관한 걸 이번에는 우리 만 단위까지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서 끝까지 보시면 오늘도 45개 어휘를 다 암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휘를 외우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다기보다 중국어 자체가 우리가 4회차 배우면서 여러분들 단어를 배웠고요. 이 단어를 통해서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회차마다 끝날 때마다 복습 문제 풀이를 제가 제공을 해드렸잖아요. 그게 HSK 1급과 유사한 문제들로 우리가 외운 단어를 충분히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문제풀이까지 했단 말이에요. 불과 이게 4회차 수업밖에 안 됐는데 이걸 했다라는 게 다른 어휘였으면 다른 언어였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누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중국어는 형태의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중국어에 우리 먹다라는 단어 배우지 않았나요? 그쵸? 이 먹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서 배운다면 먹다, 먹으니, 먹어서, 먹으면 등등과 같이 이렇게 먹다라는 이 동사의 어미를 흔들어서 형태의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츠를 배우고 나서 먹다 해도 츠, 우리 한국말로 먹으니라고 해도 츠, 먹어서라고 해도 츠, 먹으면이라고 해도 츠가 돼요. 즉, 츠라고 하면 인칭과 시제랑 상관이 없어요, 중국은. 이게 바로 형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즉, 어느 위치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중국의 어순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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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중국의 문장 구조의 가장 기본 어순은 그렇죠. 주수의목 구조죠. 오빠는 마셨다 술을 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저희 한국이나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주목술 구조기 때문에 오빠는 술을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같은 동양어 그쵸 동양어 때도 말이죠. 이렇게 주술목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많이 오해하세요. 이거 영어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데요. 같은 동양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렵지만 그래서 주어가 수어 앞에 오는 거는 우리랑 똑같고요. 관형어가 명사 앞에 오고 부사어가 동사나 형용사 앞에 온다는 거는 우리말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한다면 도대체 부사어가 뭐지? 나 그런 거 모르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갈게요. 오빠는 마셨다 술을이라고 했죠. 우리도 오빠는 마셨다라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 때 수어 앞에 그쵸. 주어 오는 건 사실이죠. 이거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 술이라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것을 관형어라고 합니다. 이 관형어는 명사 앞에 오셔야 돼요. 오빠는 오빠인데 우리 오빠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 오빠가 될 수 있고요. 잘생긴 오빠가 될 수도 있고요. 키가 큰 오빠가 될 수 있고요. 안경 쓴 오빠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또 술은 술인데 맛있는 술, 그 다음에 도수가 높은 술, 또 몇 잔의 술, 몇 병의 술 이렇게 꾸며주는 말들은 다 앞에 명사 앞에 들어온다라는 거 그게 관용어예요. 그래서 우리 오빠는 술을 어떤 술을? 3병의 술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원래 술 3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원래 문법으로 들어간다면 3병의 술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관용어의 위치 또한 우리나라 말과 동일합니다. 또 부사어 남았나요?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어를 앞에서 우리 꾸며주는 말들이에요. 그 부사어 속에서는요, 부사도 있고요, 조동사도 있고요, 전치사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벌써. 그냥 우리 오빠는 3병의 술을 마셨다가 아니라 우리 오빠가 벌써 3병의 술을 마셨더라고요. 라고 얘기해서 그쵸. 다이나믹하게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자 할 때. 그쵸. 이럴 때에는 동사가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동사 뒤에 목적어와 보어가 온다라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의 어수는 영어랑 같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고요. 기본 문장 구조만 같고요. 앞으로 더 나갈수록 우리나라 어순이랑 더 흡사하기 때문에 단어만 많이 외우신다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울 범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好. 우리 품사라는 것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외울 시에 이거는 동사고요. 제가 형용사고요. 이거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죠. 수사, 양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전치사, 방위사, 부사, 접속사, 조사, 감탄사, 의성사 이렇게 13가지 품사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정도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어휘를 외울 때 방법은 한자랑 병음성조도 외우지만 그 앞에 있는 품사가 뭔지 또한 기억을 해주시면 제가 그랬죠.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니까 그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품사들, 이런 단어들을 묶어서 그룹화한 게 바로 문장 성분인데요. 주요 문장 성분은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 거와 이렇게 같이 6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어, 관형어, 보어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주술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성분, 문장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사어나 관형어는 우리 어디 앞에서? 부사어는 수로 앞에서, 관형어는 명사 앞에 서기 때문에 수식을 해준다, 꾸며준다 그런 성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끝으로 보어라는 문장 성분이 있습니다. 이 보어는 중국어 문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6가지가 있는 이 보어는 서술어를 보충, 즉 술어를 보충, 뒤에서 보충해준다만 알고 있어도 보어는 50%가 끝난 겁니다. 중국은 그 정해진 위치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好的. 그렇다면 저희 단어를 나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4탄에서 동사들을 많이 배웠지만 그 외의 동사들도 오늘 또 많이 나왔거든요.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우선은 오늘은 주어도 저희가 정말 많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칭들을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 또 빠바, 마마, 姐姐, 哥哥, 弟弟, 妹妹. 그쵸? 그 다음에 우리 또 先生, 또 小姐, 또 생각나세요? 뭐가 있었어요? 服务员. 많다. 老师, 学生, 同学, 医生. 와, 막 나온다.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2가지 2급 단어 수준의 2가지 단어를 체크 안 하고 갔어요. 같이 한번 봐볼게요. 우리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예예. 예예. 好的.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있다면 할머니도 나오셔야 되겠죠? 나이. 나이. 어디서 봤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니오나이. 여기다가 소자를 붙여주면 우리 마실 거에서 우유가 나왔었죠. 이렇게 여러분들 연관지어서 조금 단어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예예, 할머니는 나이. 好的. 자, 우리가 기본적인 동사 먹다는 吃, 사다는 买.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买의 반대. 우리 4탄에서도 배웠지만 우리 새롭게 다시 더 들어갈게요. 팔다는 마이. 그래서 우리 매매가 마이가 된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 한국은 생일날 미역국을 먹지만 중국은 국수를 먹어요. 그래서 이 국수를 이렇게 이렇게 젓가락을 떠가지고 후루룩 먹었을 때 끊기지 않고 먹으면 올 한 해가 굉장히 평탄하겠다라는 걸로 이렇게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먹고는 한대요. 그래서 吃面条. 할아버지는 국수를 먹어요. 예예, 吃面条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시과. 와, 빙고만 알았는데 水果에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시과. 자, 양고기 중국 사람들 많이 먹죠. 양肉. 肉가 바로 살, 육자, 고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니오나에 니오를 붙이면 소고기가 되겠죠. 牛肉, 양肉, 牛肉. 그렇죠. 그 다음 단어 갈게요. 지단. 우리 지단말이라고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계란을 나타내고요. 우리 스포츠 축구 선수 중에 지단 선수 있으시죠? 그래서 계란이 정 생각이 안 나면 지단 선수를 생각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지단. 이게 바로 찌가 양계할 때 개자입니다. 그러면 닭고기는 찌로. 그렇죠. 그 다음에 알을 나타내는 딴. 그래서 계란은 닭의 알이죠. 찌단. 吃鸡蛋, 买鸡蛋, 卖鸡蛋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할머니는 계란을 사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奶奶买鸡蛋 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유. 자, 우리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뭐였죠? 삼성으로 읽어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물고기 생선은요, 유유자적 헤엄치는 모습으로 부드럽게 吃鱼, 예예 吃鱼라고 한다면 그렇죠. 할아버지가 생선을 드십니다. 라고 되겠죠. 자, 이렇게 음식들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동사 마이와 대상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동사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떵, 떵, 기다리다 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동사기 때문에 수러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자, 기다리는 것은 요거 보시면 사찰사가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대나무 죽이 들어가 있죠. 우리 옛날에 절 생각을 하면 대나무 밭이 굉장히 쫙 이렇게 상상이 가요. 즉, 그곳에서 하는 행위는 기다림을 참 많이 하죠. 내려놓음, 비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같이 갈게요. 떵, 떵, 기다리다, 떵, 기다리세요, 떵, 다 똑같죠? 기다려주세요, 떵. 중국은 바뀌지 않아요. 형태 변화가 없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단어 갈까요? 웃다, 웃을 소, 셔. 셔. 이 한자도 잘 보시면요. 대나무 죽인데 눈으로 생각해 보세요. 눈은 지금 그쵸 뜨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하늘 청자가 아니라 삐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입술이 여러분들 웃을 때요. 한쪽이 실로 올라간 느낌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셔. 셔. 웃다. 셔. 그렇죠? 씻다 갈게요. 요즘에 우리 황사가 불고 코로나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씻다. 그러면 손을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 안 배웠다고요? 아니죠. 우리 핸드폰. 手机的手 그게 바로 손이에요. 그래서 손을 씻다. 洗手 명사가 뒤로 들어가셔야 되는 게 주술목 구조가 고 구조입니다. 자, 씻다는 보시면 한자 특이하죠? 삼수변이 앞에 들어가 있어요. 물로 하는 거죠. 먼저 물로 적시는 거 씻다. 자, 우리가 이후 옷을 배웠는데요. 옷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항상 마이 이후라고만 할 수 있어요. 칸 이후. 근데 입다 신다 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초안 이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놀다 같이 갈게요. 왈 얼화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얼화를 써도 됩니다. 시험에서도 써서 나올 때가 있어요. 완, 얼화 발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화음은요. 베이징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윗부분, 위쪽 지역에 있는 북방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발음이고요. 남방으로 갈수록 이 얼화 발음이 없어집니다. 얼화 발음을 읽을 때에는요. 이렇게 앞에 있는 요 받침들이 묵음 처리가 되시고 리을 받침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왈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놀다 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글자 동사가 들어왔습니다. 휴식하다, 쉬다. 쉬다 할 때는 여러분들 휴식은요, 이렇게 사람 인변이 들어가고, 요거 뭐죠? 나무 목자죠? 나무에 딱 사람이 기대 있는, 저 이 단어 볼 때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시오, 그 다음에요. 시가 호흡할 때, 숨을 내뱉는 거를 나타내요. 그래서, 시오시, 나무에 사람이 기대서 숨 고르게 하는 느낌, 시오시. 동사는 여러분들 한 글자 아니면 두 글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한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뭐뭐 하다라는 한자, 숫자 1과 아래 한자가 만나서 이샤. 품사는 양사예요. 양사니까 위치는 어디 가셔야 돼요? 수러 뒤편으로 빼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샤. 한번 뭐뭐 해 라는 뜻인데요. 중국에는요. 중첩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중첩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중첩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사용하는 걸 나타내는데 중국의 중첩일 경우에는 동사도 형용사도 명사도 이렇게 품사들이 중첩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중에 동사의 중첩은요. 이런 느낌입니다. 저울에 A라는 그죠 물건을 하나 올려놓고 또 A라는 물건을 두 개를 올려놨는데 기본적인 여러분들 상식선에서는요. 두 개 올려놓은 이 저울 쪽이 무게가 이렇게 느껴져야 합니다. 이게 무거워야 되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지금 한 개 있는 게 무겁다라는 말은 중국의 동사의 중첩은 강조가 아니라 시도입니다. 라는 것보다 봐봐 이런 느낌이에요. 동사의 중첩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동사의 중첩은 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사는 한 글자 아니면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이에요. 한 글자인 동사가 있을 때는 두 번을 사용하되 이 두 번째 동사는 경성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다리다, 떵 이거 있죠.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뭔가 가볍게 뭐뭐 해주세요. 한번 뭐뭐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중국 사람들은 떵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니떵 하는 것보다 니떵떵 하면 떵떵 두 번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갈걸요. 그쵸? 굉장히 가볍게 하는 느낌이 딱 들지 않나요? 그런 느낌 안 든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떵떵. 제가 그랬죠. 두 번째는 무조건 경성이라고. 근데요, 이렇게 떵과 덩 사이에 숫자 1을 집어넣을 때 있어요. 이럴 때에는 성조 변화가 없고요. 같이 갈게요. 떵이떵.
덩의 성조는 그대로 사용하되 숫자 1은 가볍게 해주셔서요. 덩이덩, 덩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느낌은 가볍게 느껴지죠. 세 개를 얘기했지만, 그쵸? 세 글자를 얘기했지만 상당히 가벼움이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자, 중국에서 동사를 중첩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가볍게 말하려고, 시도하려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동사를 다 중첩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중첩이라는 게 가볍게 시도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좀 해보자라고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렇게 끝에다가 이씨아를 붙이면 한번 뭐 하자라는 얘도 마찬가지로 양사지만 시도하는 느낌의 중첩 형태로 들어갑니다. 같이 갈게요. 땅 이씨아. 어때요? 덩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느낌이 부드럽고 친근하고 친숙하게 다가오죠? 笑一下. 그쵸? 웃어보세요. 洗一下. 孩子, 洗一下. 아야, 씻어. 아이한테요. 니씨 라고 하면요. 아무도 안 씻습니다. 너 씻어. 명령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이한테는 유독 시 웃으면서 씻어볼까? 시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글자 동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왈은요 두 글자 동사 아닙니다. 한 글자입니다. 왈의 얼화 이 의미가 그냥 붙은 것 뿐이에요. 자, 같이 볼게요. 시우시 두 글자죠. 이랬을 때는 이렇게 중첩하셔야 돼요. 두 번을 반복하시면 돼요. 같이 갈게요. 시우시 어떠세요? 사장님이 와서 님은 시우시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못 쉴걸요 아마. 근데 사장님이 수고하셨어요. 님은 시우시 이렇게 한다면 안 쉴 직원이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막 릴렉스하게 풀어주는데 그쵸? 근데 여기에 시우시 2 시우시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숫자 1을 넣어보니까 힘들지 않아요? 시우시 2 시우시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시아 붙입니다. 시우시 이시아 그래서 한 글자든 두 글자든 중첩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이시아를 붙이면 굉장히 가볍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독 동사가 잘 안 외워지는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제4탄에서는 먹다, 마시다, 사다 이런 것들의 단어로 기본적인 동사로 들어왔을 텐데 이번에는 뭔가 단어가 막 까다로웠죠. 막 기다려라, 웃어라 이런 단어기 때문에 많이 반복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동사 들어갈게요. 주다는 깨이. 그렇죠. 주다라는 이 동사는요. 주다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준지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A가 게이 B에게 줍니다. 대상이 양 사이드로 들어오셔야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무엇을 줬는지 또 하나를 씁니다. 즉 예를 들어 이중 목적어를 갖는 동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이름 다 지워버리시고요. 어쨌든 게이가 들어오면 우리 한국 형태처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가 되는 거예요. 즉 이게 전치사가 되기도 해요. 전치사가 될 때에는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가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뭐뭐 해준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 뒤에 명사만 있다면 동사가 되고요. 게이 뒤에 동사가 또다시 생겼다면 전치사 누구에게가 된다라는 거. 동사든 전치사든 게이는 양 사이드에 꼭 대상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슈어는 이미 배웠던 거죠. 말하다. 그 다음에요. 화. 이게 바로 명사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는 슈화. 한 글자 동사, 한 글자 명사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하오. 자, 부르다. 얘는요. 그 부르다 아니에요. 누구누구를 불러주세요 라는 부르다가 아니라 이거 창가 할 때 창자예요. 부를 창자입니다. 같이 갈게요. 창. 그럼 명사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노래가 고정이 돼 있어서 우리 한국처럼 창가가 됩니다. 얘도요. 노래를 부르다라는 뜻으로 써요. 창, 부르다라는 동사고요. 노래. 이거를 바로 이합사라고 얘기합니다. 두 글자 혹은 세 글자인 단어인 줄 알았는데 품사가 다른 것들이 이루어져서 한 단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다 갈까요? 튀어. 얘는 뛰다라는 뜻도 있어요. 뛰어오르다, 뛰다, 추다라는 뜻인데 뭘 출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무도라고 할 때 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음주가무, 가무가 요거 가무예요. 노래와 춤을 나타냅니다. 唱歌, 跳舞, 唱歌, 跳舞. 날생자가 나왔네요. 같이 갈게요. 성. 얘는요 발생하다 무언가가 나다라는 뜻이에요. 생겨나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싹이 튀어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는 요 단어를 명사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빙. 자, 여기 부수 보세요.
갑을 병정할 때 병자가 들어가 있고 그 위에다가요. 넓을 광자에다가 날갯짓 하는 애. 요게 바로 병과 관련된 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휘를 아직 안 배운 단어인데 조 부수가 나왔다 그러면 저거 무슨 병인가 혹은 바이러스의 일종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외우면 외울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생깁니다. 好, 괜찮죠? 다시 읽어볼게요. 주다, 给, 말하다, 说话, 부르다, 노래를, 唱歌, 춤을 추다, 跳舞, 병이 나다, 生病. 항상 수러가 먼저, 동사 수러가 먼저 명사보다 앞서서 들어오셔야 해요. 好. 동사의 가장 기본 동사인 하다, 인 동사 做, 做, 만들다 라는 뜻도 있고요. 이 하다가 우리 한국에 뭐뭐 하다 하면 다 붙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중국어는 우리가 여태까지 5탄까지 어휘를 배우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각 명사한테 짝꿍의 동사가 이렇게 항상 짝지어서 나왔어요. 굳이 하다가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5탄까지 이렇게 하다가 왔는데 여기 한글만 봐도 여러분들 수영하다, 농구하다, 그쵸, 축구를 하다라고 써있는데 하나도 이 단어를 쓴 단어가 없어요. 즉 우리는 하다면 이 하다가 그 하다여야 하는데 중국의 하다는 굉장히 명사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사실. 그리고 짝꿍이 없는 친구들이 제를 씁니다. 여러분들 做를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做, 做. 자, 운동 갈게요. 운동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운동하다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运动, 运动. 운동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做运动. 운동하다를 做를 붙여서 사용할 때에는요. 보통 이렇게 물어봅니다. 취미생활에서요. 你做什么运动?你做什么运动? 이렇게 어떤 운동 하세요? 무슨 운동 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2급 단어에서는요. 스포츠가 이렇게 눈에 보이시게 나옵니다. 네 가지 스포츠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달리기, 跑步, 跑步. 제가 이 단어에 지금 병음에 슬롯이 2개씩 껴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다 2글자 단어, 3글자 단어가 아니라 얘는요. 단어의 조합인 이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와 또 다른 품사의 만남. 보통은 명사와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파오는 얘 자체가 우리 달리다예요. 뿌가 보폭이에요. 그래서 보폭으로 한 보폭 한 보폭 하면서 빠르게 달리기가 되죠. 파오부, 파오부. 我做跑步 안 해요, 여러분들. 이 跑 자체가 동사기 때문에 你做什么 운동한다고 해서 我做跑步 하시는 분들 없으셔야 합니다. 요거는 X 아닙니다. 我跑步 하시면 돼요. 또요. 수영하다 갈게요. 游泳, 游泳. 요가 여러분들 동사로서 거닐다, 헤엄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삼수변 들어가여 있죠. 그래서 유유자적 할 때 그 유자가 조 유자입니다. 그래서 你做什么运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我游泳 하시면 되지. 我做游泳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농구. 요즘에 다시 떠오르죠. 篮球. 란치오, 저도 슬램덩크 좋아하는데 란치오, 그쵸? 농구, 농구를 하다.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 스포츠 중에서도요. 공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가 많잖아요. 그러면 공을 가지고 손으로 하는 스포츠가 있고 발로 하는 스포츠가 있죠. 그게 바로 이렇게 동사가 나뉘었습니다. 때리타, 이거죠. 때리타. 요 때리타를 동사로 썼던 것은 우리 따电화 전화를 걸다 할 때 썼었는데 이렇게 공을 가지고 손으로 하는 스포츠의 동사 하다는 따가 된다라는 거. 발로 하는 스포츠, 공을 가지고 발로 하는 스포츠의 하다는 티 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말 되죠. 그래서 따란치오, 따란치오 이렇게 해야지 농구를 하다가 되지 做篮球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做가 하다라고 해서 모든 한국 해석에 하다가 나온다고 중국어로 做를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던 통역을 해주시던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중국어는 꼭 짝꿍 패턴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축구는 조지오 많은 분들이 발족자가 들어가 있어서 족구 이렇게 읽어요. 지오 자체가 국기공자죠. 그래서 얘가 란치오 해도 농구 공도 되지만 농구도 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조치오 족구 족구가 아니라 중국은 축구입니다. 중국의 족구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발로 하는 것은 다 축구입니다. 조치오, 조치오, 족구 아니에요. 자, 얘도 축구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하다라는 동사는 티조치오라고 하셔야 돼요. 티조치오, 티조치오, 따란치오, 따란치오, 요용, 요용, 跑步, 跑步. 你做什么运动? 당신 무슨 운동하세요? 我踢足球. 축구하고 있어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단어는 색과 관련된 단어네요. 눈에 보이시는 색상 3가지 색상밖에 HSK 2급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중국어로 색은요. 颜色, 颜色.
颜色기억해 주세요. 이 스어가 색색자죠, 그쵸? 자, 그래서 모든 단어에는 이렇게 색상에는 다 색색자가 쓰어 이렇게 붙습니다. 자, 흰 백자, 검을 흑자, 붉을 홍자가 그대로 눈에 딱딱 보이네요. 자, 그럼 가볼까요? 흰색, 白色, 검은색, 검정색, 黑色, 빨간색, 红色, 여기서 잠깐. 우리 차 중에 중국인 喜欢喝茶 하잖아요. 근데 거기 차 중에 홍차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홍차 마시잖아요. 뭘까요? 그렇죠. 빨간색이 나타낸 차. 홍차. 우리 나중에 녹색깔을 배우면 녹차도 할 수 있겠죠? 好,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쓰어가 없이 그냥 바이만, 홍만, 헤이만 쓴다면 희다, 빨갛다, 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얼굴이 빨개졌다 할 때에는 홍서가 아니라 홍러, 러를 쓸 수 있어요. 바이러, 헤일러. 그러면 검해졌다, 희어졌다, 뽀얘졌다, 그죠? 빨개졌다 이렇게 문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다라는 단어 시환을 넣는다면 우리 무슨 색 좋아하세요? 중국말로 뭐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요? 你喜欢什么颜色?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什么가 있으니까 문장 끝에 물음표는 당연히 온 거고요. 你喜欢什么颜色? 什么颜色? 어떤 색 좋아하세요? 我喜欢红色. 난 빨간색 좋아한다. 我喜欢白色. 我喜欢黑色.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동사입니다. 우리가 조동사 제4탄에서 세 가지 조동사를 배웠죠.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할 줄 안다,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조동사를 배웠는데 오늘은 두 가지 조동사 더 추가해서 우리 조동사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동사 자체가 우리 문장 성분 중에 어디로 들어간다? 그렇죠. 부사어로 들어가서 부사어는 서술어 앞에 꾸며주는 역할, 수로 앞에 또 그쵸. 동사나 형사 앞에서 쓰인다. 그 부사어 안에는요. 부사도 있고요. 조동사도 있고요. 전치사 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조동사 세 가지 꺼내 볼게요. 뭐뭐 하고 싶다 뭐였죠? 서로 상자에 마음 심자. 서로가 마음이 뭉치면 想 생각하다, 보고 싶다, 그리워하다 라는 동사인데요. 뒤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가 들어온다면 이 想은 조동사로 변해요. 동사를 보조해주는, 앞에서 꾸며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뭐뭐 하고 싶다가 돼요. 우리가 카이라는 뜻이 사다 아니죠. 뭐죠? 열다라는 뜻이죠. 자, 혹은 닫다라는, 열다라는 뜻이고, 켜다라는 뜻이고, 운전하다 뜻이 너무 많아. 그쵸? 그러면, 我想 카이라고 하면, 솔직히 명사 들어오지 않으면, 你看什么? 이렇게 얘기 물어봐요. 너 뭘 하고 싶은데? 도무지 이 카이는 뜻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명사를 꼭 주어 주셔야지만 설명을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향이 있다면 뭐뭐 할지 안다 배워서 경험을 토대로 호해. 요거 있었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마구마구 몰회죠.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트에 나가셨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니까 물어봐야 되죠. 요리하실 줄 아세요? 운전은요? 운전하실 줄 아세요? 수영할 줄 아시나요? 자전거는 탈 줄 아세요? 이렇게 궁금한 게 상대방한테 많아지는 게 상대방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이 계속 물어봐요. 그런 다음에 애프터 신청하셔야 되겠죠. 그럴 때에는 뭐뭐 할 수 있어요? 라는 넝이라는 조건이나 자격이나 권한이나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가능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애프터 신청 어떻게 해요? 내가 아까 전에 막 재밌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를 딱 꺼내는 거예요. 자전거 탈 줄 안돼요.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날씨 좋은 날 자전거 타러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상대방이 이미 자전거를 탈 줄 안다라는 조건이 정립이 되고 근데 이게 다음 주에 날씨가 좋으면이라는 이런 가능성으로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볼 때는 또 넝으로 씁니다. 그래서 호의와 넝은 아예 틀리죠.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배운 것은 해도 된다와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은 소망적이고 할 거야는 굉장히 의욕적이죠. 자, 일단 해도 된다 같이 가볼까요? 可以 넝도요. 뭔가 넝과 可以는 되게 비슷한 건데 가능함을 나타내요. 하지만 이 可以는 제3자한테 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술 마셔도 돼요? 지금 집에 가도 됩니까? 이렇게 허락을 맡는 게 我可以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할 거야 라는 것은요. 우리 의욕적인 要 필요하다라는 동사 我要 할 때의 이 要는요. 동사로서는 필요하다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我要你 하면
우리 프로포즈 난 네가 필요해 라는 뜻이에요. 我要手机 핸드폰 필요할 수 있어요. 我要杯子 컵 주세요 라고 할 때 我要杯子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어가 이렇게 뒤에 동사 카이나 마이 같은 이런 일반적인 동사들이 들어온다면 얘네들은 그냥 조동사의 역할이 됩니다. 조동사가 바로 동사를 앞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쓰시면 돼요. 그래서 我要买 이렇게 하시면 나는 살 거야가 됩니다. 我想买는 사고 싶다. 무언가가 사고 싶지만 아직 언제 살지 모르는 거 할 때는 我想买. 난 이제 돈이 있어. 나한테 시간도 있어. 여유도 있어. 我要买. 바로 그쵸. get 할 거야 라는 느낌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의 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 뿌는 어디로 와야 될까요? 그렇죠. 조동사가 있을 시에는 동사 앞이 아닌 조동사 앞으로 등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품사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한 방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오는지. 뿌는 부사였죠, 여러분들. 부사라는 것은 부사어에 속합니다. 부사 혹은 조동사, 전치사는 다 부사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사어가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네들끼리도 순서가 있어요. 부사, 조동사, 전치사 순입니다. 자, 우리가 추석에 전을 부쳐 먹죠. 중국의 문장 성분에는 어떤 전을 먹어야 된다? 부조전을 드셔야 합니다. 부조전을 드셔야 해요. 부사, 조동사, 전치사, 그 다음에 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부사가 뿌기 때문에 조동사 앞에 등장을 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뿌가 동사 앞이 아닌 조동사 앞에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하기 싫어, 안 사고 싶어요. 不想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술을 못 마셔요 할 때 1도 못 마실 땐 여러분들 我不会 라고 하셔야 돼요. 不能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차이점 들으셨죠,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면 제4탄 꼭 보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不可以 하면 제3자한테 갑자기 뭐 하지 마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아이들한테 정말 많이 쓰죠. 누구야? 아이, 不可以 안 돼 라고 얘기하죠. 不可以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야어만 기억해 주세요. 야어의 부정은요. 不要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보세요. 不要는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라는 해석이 아니라 뭐뭐 하지 마라는 해석이에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거 살 거야 라고 했다가 변심이 됐어요. 난 이거 사지 않을 거야. 我不要买 하면 갑자기 나한테 야, 사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여가 아니라 중국은 일단 부여랑 같은 단어 먼저 볼게요. 뭐 하지만 또 있어요. 이별 별자인 비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국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니 비에츠? 라고 하면 갑자기 먹는 동작에서 멈추셔야 돼요. 또 가시는 분 뒤에다가 니 비에져, 니 부여져 라고 하면요. 가지 마셔야 합니다. 떠나가는 사람한테 헤어질 때 그쵸 한 명은 꼭 잡잖아요. 아니 비했죠 하마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아 가지 않으면 좋겠어 이렇게요. 그렇다면 조동사 야오의 부정은 도대체 뭔데요? 不想이나 不로 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고 싶지 않아로 부정을 하던가 안 할 거 이렇게 안 해 라는 걸로 부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제문 你要去中国吗?你要去中国吗?너 중국 갈래? 라고 했어요. 뭐 할 거야? 라고 했어요. 너 중국 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보통은 여기다가 여 하면 보통은 무여 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랬죠. 갈 거야? 라고 계획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아니 안 갈 거야. 어떻게 해요? 我不想去. 안 가고 싶어. 혹은요, 나 안 가, 我不去로 가셔야지 우리 한국처럼 나 안 갈 거야 라는 말이 바로 뿌시앙이나 뿌로 부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명사 2개만 또 체크할게요. 자, 카이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카이 추어, 그쵸? 또 뭐 할 수 있어요? 카이 추주 추어 다 할 수 있는데 자, 이것도 될 수 있어요. 카이문, 뭐는 문이에요, 여러분들. 문을 열다라는 뜻이겠죠? 여기서는 열다. 카이문, 카이문.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문 열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不要开门. 别开门.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사춘기 아이들 문 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买什么呢? 买票. 표 자체가 우리 표어량 할 때는 이렇게 삼수변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티켓표 할 때에는 삼수변이 사라집니다. 표 소리는 똑같고요. 티켓표를 나타내요. 그래서 买표 하면 우리 매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붙여볼게요. 门票, 门票. 뭐일 것 같아요? 门票. 문 티켓? 입장권. 이게 바로 입장권입니다. 입장권을 사다? 买门票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피어 하면 기억해 주셔야 될 양사는요. 미리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나중에 단어 나오시면 그때 외우셔도 돼요. 한 장, 두 장, 세 장을 세는 장, ANG예요. 이게 잘 안 써지네요.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一张票多少钱? 표 1장 多少钱?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우리 얼마예요? 多少钱? 이렇게 하죠. 좀 이따가 우리 티켓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할게요.
계속 동사의 연속이네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우리 동작들이 있었어요.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이런 단어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밥을 먹다, 吃饭, 吃饭, 잠을 자요, 睡觉, 睡觉, 공부를 해요, 学习, 学习, 일을 합니다, 工作, 工作. 好,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시면 工作 자체가 우리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사일 때 일이 있고 동사일 때 일하다인데 명사일 때 일이면 하다라는 이 做가 동사로 들어옵니다. 做, 工作. 그래서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할 때, 你做什么工作? 라고 이렇게 물어보셔야지만 직업군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 이번 제 5탄에도요, 이렇게 동작이 하나 들어왔는데, 일단 밥을 먹다 이합사죠. 吃 동사와 饭 명사, 睡觉도 마찬가지로 두 글자 동사가 아니라 한 글자 자다라는 동사와 觉 잠이라는 명사가 만나서 이합사였고요. 자, 공부하다는 두 글자 동사. 그쵸? 工作도 마찬가지로 우리 두 글자 동사일 때도 있지만 우리 명사일 때에는 동사 做를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새로운 睡觉가 잠을 잔다 하면 잠잔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요? 아침이 되면 일어나죠? 일어나다라는 단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起床 起床.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 지가 일어날 기자입니다. 床은 여러분들 침대 상자예요. 그래서 기상이라는 단어가 중국은 어떻게 한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기상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화 자체가 바닥 문화가 아니라 서양 문화와 같은 침대 생활을 한다. 그래서 우리 침대라는 단어는 그렇죠. 넓을 광자의 나무 목자인 床 침대고요. 이건 명사예요. 지는 동사로서 얘도 이합사로서 침대에서 일어나다 즉 기상 일어나다 起床 起床. 자, 이렇게 저희가 동작들을 배웠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몇 시, 몇 분이라는 거 해서 난 몇 시에 일어났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잠을 자고, 몇 시에 공부하고, 일하고 문장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장을 표현하기에 앞서서 우리 제3탄에서 배웠던 시간의 표현을 다시 한번 복습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중국어로 시간은 时间时间, 나 시간 있어요? 我有时间, 난 시간이 없어요. 我没有时间, 요의 부정은 没有였죠? 이러면서 우리가 명사 수로문에 대해서 체크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동사 수로문도 배웠고요. 형용사 수로문도 배웠어요. 즉 수러가 형용사일 때 동사일 때를 나타내는데 수러가 명사일 때도 있다. 그때는 어떤 거다? 시간이나 날짜나 요일, 나이, 금액 같은 것이 우리 명사 수로문 원래는 시가 있어야 하지만 굳이 이런 명사들이 나올 때는 시가 없이도 문장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정문을 나타낼 때는 꼭 이 시간대가 이 날짜가 이 금액이 아니다. 不是라는 이럴 때는 부정을 할 때는 꼭 뿌만 들어오시면 안 되고 보시를 같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을 자유자재로 표현을 할 때에는 5가지 단어가 필요하시다라고 했죠. 요 지금 눈에 보이는 뭐죠? 点, 시를 나타내고요. 点, 点. 자, 分, 나눌 분에서 분을 나타내고요. 半, 半, 바로 우리 절반 반자인 반, 30분을 나타내고요. 课, 시간이 있다면 요 4개의 조각으로 나눈 15분, 우리 영어의 쿼터의 개념인 2课라고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15분을 중국어로는 2课라고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몇 분 전 몇 시, 부족하다, 모자라다 형용사를 가진 차까지 기억을 해주셔서 요 5개를 아셔야지만 시간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지금 몇 시에요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지금? 现在几点? 现在几点? 숫자가 궁금하다, 구체적이다 라고 하면 10 미만이다. 그러면 지를 표현을 해서 몇 시, 几点, 몇 분, 几分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을 나타내는 우리 5가지 표현 말고도요. AM, PM으로 나누는 그죠? 오전이냐 오후냐 우리처럼 디테일해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 표현 가볼까요? 새벽을 뭐라고 하죠? 凌晨 凌晨이라고 해요. 그러면 새벽 4시, 凌晨 4点 할 수 있죠. 자, 아침으로 갈게요. 早上 그래서 우리 굿모닝 早上好 이렇게 인사하죠. 아침 8시 早上 1, 2, 3, 4, 5, 6, 7, 8点 할 수 있겠죠. 저녁은요. 晚上 이라고 해서 늦을 晚 이를 早라고 얘기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녁 8시
晚上 8点이라고 하게 해야 되겠죠. 중국 사람들은요, 우리 단어를 할 때 상중하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상중하 한자 보이시죠? 오전, 점심, 오후를 이렇게 상중하로 나눴습니다. 같이 갈게요. 上午, 上午, 中午, 中午, 下午, 下午. 그러면 오전 11시, 上午 11点, 정오 12시 반, 中午 12点반, 그렇죠. 오후 4시, 下午 4点 이렇게 문장을 만들 때 우리 시간 5개의 단어 표현과 이렇게 새벽인지 아침인지 오후인지 저녁인지 정오인지를 같이 곁들여서 쓴다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2시는 중국말로 2点, 오후는 5分, 1시 반, 2点半, 3시 15분, 3点 15분 할 수도 있지만 3点 2刻라고 표현해서 2刻 뒤에는 펀이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9시 55분 어떻게 얘기할까요? 몇 분이 모자란 몇 시가 되셔야 돼요. 지금 9시 55분은 10시 되기 5분 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差 5分 10点 5분이 어떻게 해요? 10시에서 5분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으로 差 5分 10点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好的.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당신 몇 시에 일어나세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你几点起床? 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몇 시에 밥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식사 몇 시에 하세요? 你几点吃饭? 몇 시에 잠을 자세요? 你几点睡觉? 그렇죠. 몇 시에 공부하세요? 你几点学习? 몇 시에 근무하십니까? 你几点工作?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 나는 7시에 일어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시간이 항상 먼저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我 어떻게 한다? 7点인데 어떻게 아침이요 저녁이요? 早上 7点 아침 7시에 起床 이렇게 문장을 만드셔야지 완성된 문형이 나옵니다. 괜찮으시죠? 자, 새로운 어기조사 하나만 갈게요. 우리가 배웠던 어기조사는 입니까, 씁니까, 합니까인 문장 끝에 마 요거 붙이는 거고요. 은요, 는요라는 너도 있었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시다. 읽어줘. 라는 뜻을 가진 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말투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기조사는 그냥 말투예요. 그래서 가볼까요? 吃饭吧. 동작 뒤에 붙여서 이렇게 하자. 혹은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명령도 할 수 있고 제안도 할 수 있고 그쵸? 다 할 수 있는 말투인데 吃饭吧, 밥 먹자 라는 뜻이에요. 睡觉吧, 합시다. 学习吧, 공부 좀 해. 이런 느낌이죠. 工作吧, 그러면 일 좀 합시다. 일 좀 해라 라는 뜻의 말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예측도 돼요. 그러면 뭐뭐죠?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你是韩国人吧.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이죠. 라는 뜻. 你是老师吧? 말투를 듣고 선생님이죠? 你是老师吧?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괜찮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뭐 합시다, 뭐뭐 하자라는 뜻도 되지만 예측으로서 뭐뭐죠? 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타임으로 또 넘어갈게요. 이번 표현은 형용사 수러문입니다. 여러분들 형용사 수러문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수러 자리에 형용사가 등장해요. 그러고 나서 주의할 점은 아시죠? 형용사 뒤에는 절대 목적어가 들어올 수 없어요. 형용사에서 끝나요. 그러고 나서 형용사의 짝꿍인 정도부사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정도부사는 두 가지. 중국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한, 그 다음에요. 타이, 什么什么了 요거였죠. 이번에 또한 우리 정도부사가 나옵니다. 세 가지 정도 표현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같이 볼까요? 非常 요거 보자마자 이거 비상구 할 때 그 비상 아닌가요? 중국에서는 비상구는 요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정도부사로 굉장히 매우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非常 자, 그럼 형용사 마련되어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춥다, 冷, 헐렁한 티를 입으면 춥다, 冷, 很冷, 太冷了, 非常冷, 그쵸? 또 예쁘다, 아름답다, 漂亮, 很漂亮, 太漂亮了,
非常漂亮. 어떠세요, 여러분들? 형용사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도부사를 곁들여줘야지 인간미가 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요, 동사 중에서도요, 기본적인 동사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가고 오고 이런 것들은 정도부사를 사용할 수 없는데요. 심리적인 동사들이 있죠. 좋아하다, 사랑하다, 미워하다 등등등등의 이런 심리적인 동사는 우리 이렇게 하죠. 아주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표현 쓰죠. 그래서 심리적인 동사는 사용 가능합니다. 喜欢 좋아하다가 있으니까요. 很喜欢太喜欢了非常喜欢 사용할 수 있죠. 자, 非常 말고도 또 있어요. 정말, 진짜라는 真 진짜 춥다. 真冷 진짜 예뻐요. 정말 예쁘세요. 真漂亮 진짜 좋아해요. 真喜欢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HSK 2급의 정도부사는 最 최상급 표현이죠. 최고 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최고로 추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今天最冷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가 최고로 예뻐. 你最漂亮. 난 당신이 가장 좋아요. 我最喜欢你 할 수 있어요. 와, 표현이 정도부사가 이렇게 다양하다니. 우리 한국도요, 정말 정도부사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중국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很, 太할 때는 러를 곁들여서 사용한다라고 했죠. 非常真最 라는 요 정도부사는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형용사 뭐가 나왔을까요? 好吃, 吃 알아요. 好도 알아요. 好는 좋다고요. 吃는 먹다라는 뜻인데 이 好와 吃가 만나면 두 글자 형용사가 됩니다. 맛있다라는 표현이에요. 好吃, 먹기 좋다. 好吃. 그럼 여러분들 마시는 거 커피가 맛있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好喝 동사 바꿔주셔야 돼요. 맛있다, 마시는 게 好喝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꿀꺽꿀꺽 삼키는 거일 때 맛있다는 好喝. 그럼 여러분들 예쁘다가 피어량인데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好看 이것도 예쁘다입니다. 오, 好看很好看太好看了非常好看真好看最好看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맛있다, 好吃, 好喝, 好看 그럼 여러분들 배우기 쉽다. 중국어 배우기 쉽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好学 学가 되면 즉 好라는 뜻은요.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 쉽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배우기 쉽다라고 해서 好学 한유 好学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 好吃만 배웠을 뿐인데 알고 있는 동사를 적용해서 이런 갈래의 표현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冷,漂亮,喜欢,好吃. 괜찮죠? 자, 그러면 요거 말고도 여러분들 뒤에다가 이런 표현도 사용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는 수량에서 一点,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맛있긴 한데 조금 맛있어. 라고 할 때 그냥 약간 조금을 표현할 때는 一点儿 수량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치 확인해 주세요. 형용사나 동사 뒤에 써주셔야 돼요. 형용사나 동사 뒤에. 예를 들어서 조금만 드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먹다라는 吃 있으니까 吃一点儿 이는 생략 가능해요. 吃点儿 중국 사람들 이렇게 말할 때 많아요. 그러면 조금 먹어요 라는 뜻이에요. 买点儿 무슨 뜻일까요? 조금만 사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죠? 漂亮一点이나 그죠? 漂亮一点,喜欢一点 이렇게 하면 조금 빈정상하잖아. 예쁘다나 좋아한다를 조금 좋아한다라고 하면 빈정상하니까. 근데 우리 춥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오가 있지. 내가 완전 추운데 바들바들 떨면서 별로 안 추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죠? 冷一点,冷点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라는 거. 표현 괜찮죠? 그래서 이디알 기억해 주세요. 조금이라는 수량사고요. 수량사기 때문에 위치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조금을 표현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국 화폐지만 이번 시간도 다시 진행을 하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100단위 밑에 이하의 우리 돈을 가지고 학습을 했다면 이번에는 100단위 이상의 금액을 학습을 해보려 합니다. 자, 얼마라고 한다면 多少 기본으로 있죠. 그래서 우리 几和 多少의 차이점은 둘 다 똑같이 수가 궁금할 때 물어보는 어휘죠. 근데 10을 기준으로 10 미만이나 10 이상 요 차이죠. 10 미만일 경우에는 几, 10 이상일 경우에는 多少. 또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
구체적인 수, 10 이상이 넘어가더라도 구체적인 수를 묻는 것, 시간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수는 几月几号, 几点 이렇게 물어보셔야 된다는 고정적인 패턴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多少는 불특정한, 구체적이지 않은 수. 그쵸. 궁금한 예측 불허의 수를 나타낼 때. 그래서 전화번호를 물을 때에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你的电话号码是多少?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 단어 갈게요. 钱, 돈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의 런민비, 이게 바로 돈이고요. 런민비에 우리 나타내는 단위는 세 가지가 있다. 정수 자리와 소수점 첫 번째,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 단위는 제각기 다르다라고 해서 정수 자리에 있는 금액을 읽을 때에는 우리 으뜸 원자니 yuan이나 혹은요, 콰이. 이 두 개가 같은 건데요. yuan은 문어체에서 많이 쓰고 콰이는 구어체에서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수점 첫 번째는 뿔각자인 지아오, 털모자인 마오 이렇게 읽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정수 자리를 yuan이라고 읽었다면 우리 소수점 첫 번째 자리는 지아오라고 읽어주시면 게 좋고요. 정수 자리를 콰이라고 읽으셨다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를 마오라고 읽어주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소수점 두 번째 자리는 지금 현재의 금액이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 있지만 그래도 읽는 단위가 있죠. 펀. 우리가 시간을 할 때에도 부는 펀. 그리고 금액의 가장 최소 단위를 읽는 단위도 펀이라는 거. 한자와 소리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읽었죠? 多少钱? 얼마예요? 15元 3角. 0일 때는 없으니까 안 읽으시면 돼요. 혹은요, 15块 3毛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웠던 단어 중에 하나, 티켓 뭐였죠? 票. 티켓을 우리 세는 양사 뭐라 그랬죠? 짱. 우리 단어에는 넣지 않았지만 알아두고 기억해 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급 단어에서 또 배울 거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이 단어. 자, 숫자가 우리가 항상 100 미만으로 배운다라고는 보장이 없잖아요. 100 이상, 1000 이상, 10,000 이상 이런 단위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100을 중국말로는 바이, 1000은요, 千. 우선적으로는 HSK 2급 단어에서는 1000 단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00이랑 1000의 숫자는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00만 혹은 1000만, 1000, 100은 어떻게 읽는지 큰 숫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건이 있어요. 1, 10까지는 우리가 그냥 2, 10, 12, 20, 99 이렇게 읽었는데요. 100, 1000, 만 단위 앞에는 중국 사람들은 숫자 1을 붙여서 100, 1000, 1만이라고 읽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만원, 1000원, 100원이라고 읽지만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셔서요. 얼마를 찾는다라고 이제 창고에 가셔서 이제 금액을 찾을 때 우리 종이에다가 지면에다가 쓸 때에는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정이라고 쓰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중국은 쓰는 것도 읽는 것도 100, 1000, 1만 이라고 읽어주셔야 합니다. 중국말로 읽어볼게요. 200, 2000, 2만 똑같은 숫자 1인데 성조 변화가 있죠. 숫자 1의 성조 변화는 뒤에 양사가 올 때도 변하지만 이렇게 100단위, 1000단위, 만단위를 세는 이 수한테도 마찬가지로 성조를 변화합니다. 뒤에 들어오는 단어가 우리 어떤 단어? 사성이나 경성인 단어가 들어왔을 시에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것처럼요. 원, 이 사성이기 때문에 2만. 1만이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나머지 1성, 2성, 3성인 단어가 들어온다면 또 한 번 바뀝니다. 어떻게? 2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바이나 치엔 같은 경우는 200, 2000이라고 읽어주셔야 합니다. 괜찮죠? 두 번째, 10의 자리에 1이 경우에는 10으로 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 성조 변화는 없어요. 지금 요거랑 일단 무관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10의 자리 1이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하는 요렇게 여러분들 100단위 이상은요. 10의 자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11, 12, 19 이랬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것처럼 12, 12, 19라고 읽으시면 돼요. 하지만 311이라든지 1111의 이 10의 자리의 1은 중국 사람들은 10이라고 읽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311이라면 한국말로 어떻게 읽어야 돼요? 311이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300이죠. 그 다음에요. 12가 아니라 만약에 312라고 해서 숫자 1을 생략한다면 300원이 따로 있고 11원이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311이 같이 묶여져 있으려면 322라고 하는데 이 10의 자리에 1은 성조 변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11,111 가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1,11111 돼야 되겠죠. 그러면 22,221라고 읽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숫자 읽을 때요. 가운데 있는 공은요. 반드시 읽어줍니다. 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가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108, 1008, 1008. 우리는 이렇게 가운데 공을 읽나요? 안 읽나요? 108, 1008, 1008. 안 읽죠? 중국은 어떻게 읽는다고요? 1108, 1008, 1008이라고 읽어야지 중국 수를 읽는 방법입니다. 단, 여기에서 나왔죠? 0이 한 개가 아니라 가운데 연달아서 나온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100단위의 경우에는 가운데 공이 하나지만 1000단위, 만단위로 넘어가면서 둘 이상의 공이 연달아서 붙잖아요. 이랬을 때는 한 번만 읽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가볼까요? 108을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1108이라고 읽어야 돼요. 200, 이게 100이에요. 그 다음에요. 링빠라고 읽으셔야지만 108이 됩니다. 저희 한국은요. 108이라고 할 때에는 가운데 공은 무시해서 108이라고 읽죠. 하지만 180은요. 어때요? 180. 우리는 10단위를 줄임말이 없어요. 10단위를 생략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180에 10을 생략을 하면 이 108이랑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108을 108, 180은 180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중국은요. 가운데 공은 무조건 읽고요. 끝에 공은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합니다. 끝에 공은 생략 가능해요. 단 가운데에 공이 나오고 끝에도 공이 나올 경우에는 생략 불가.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공이 나왔죠. 1800이라는 단어에 이 가운데 공이 있고 다시 숫자가 나오고 끝에 공이 나왔어요. 이럴 때에는 절대로 끝에 공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건 자꾸 해봐야지 아는데 이게 처음에는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져요. 왜냐면 한국이랑 읽는 자체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8은 어떻게 해야 돼요? 2000바가 아니라 2000, 링바, 왜 가운데 공은 무조건 읽어주셔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1008이라고 해서 이제 링바 하면 여러분들 얘기하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서로 손가락으로 세느라 밤샐 수 있어요. 그런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 공이 한 개든 두 개든 10개든 상관없이 한 번만 읽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8이라고 한다면요. 1만08 해야 되겠죠. 2만 이게 만이죠. 그 다음에요. 그쵸. 링바라고 해야지. 2완바라고 하시면 2완바가 뭐예요? 그러면 그냥 18,000. 이게 바로 2완바 왜요? 끝에 공은 생략 가능해요. 연이어서 나오는 1000단위나 100단위는 생략 가능합니다. 1008은요, 2000링바, 1800은요, 2800 해야 되는데 2000바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 그러면 2800은 2008. 2000부터 200부터는 여러분들 R-by보다 R-1000보다 200, 2000을 사용한다라는 사실 또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 1800 어떻게 읽는다고요? 10,0800이라고 하셔야지 10,08이라고 읽으셔서 여기 이제 끝에 공 생략해도 된다고 여기를 이렇게 생략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뭐가 돼요? 2만 링바 하면 이게 2만 링 바, 이게 2원 링바입니다. 바이를 생략하면 요 숫자예요. 2원 링바 18,000이 되지 18,000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원 링바바이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080 어떻게 읽을까요? 1080 그럼 어떻게 해요? 1만 2원 가운데 공이 두 개지만 한 번만 링 80라고 읽으셔야 돼요. 2080라고 해야지 1080이 됩니다. 앞의 내용을 정리하려면 우리 이 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시는 수 304, 2009, 5100, 2760, 88,080을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아까 특징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우리 각 자리에 100 이상의 숫자 1은 100, 2000, 1만으로 하고 가운데 공은 한 개든 10개든 상관없이 한 번만 읽고 그 다음에 끝에 공은 연이어서 나왔을 때에는 생략 가능하고요. 가운데 공이 나왔고 끝에 공이 나왔을 때는 둘 다 생략할 수 없다라는 포지션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4. 우리 한국은 가운데 공 읽지 않지만 중국은 읽죠.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쌈바이 가운데 링스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304. 쌈바이 링스. 이게 304예요. 혹여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셔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한국말처럼 300, 쌈바이, 4, 스. 쌈바이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뒤에 시
즉 아라비안 숫자로 요거의 끝에 공을 생략한 버전이지 304가 아닙니다. 삼바이스는 삼바이 그쵸? 40이라는 뜻이지 304가 아닙니다. 제가 중국에서 제일 많이 헷갈려 했던 게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끝에 자리 많이 비우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009 요거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가운데 공이 두 개 들어왔네요. 자 일단 2000 중국에서는요 200부터는요 2보다는 2으로 읽어서 200, 2000, 200,000을 읽는 것을 훨씬 더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0 하면 2,0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9. 가운데 공이 한 개든 두 개든 10개든 상관없이 링 한 번만 지어. 요게 2009예요. 2009. 2009. 혹여 또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2009. 우리 한국말처럼 똑같이 2009.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백단위 바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아라비안 숫자로서는 2900. 끝에 자리 0이 삭제가 된 거죠. 량센지오는 2009가 아니라 2900입니다. 양센 링지오 해야지 2009가 돼요. 이제 조금 느낌이 왔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볼게요. 이번에는 가운데 0이 아니라 끝에 0이 연거퍼서 왔을 치. 여러분들 아시죠? 천천히 가볼까요? 5,000. 5,000.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든 100의 자리든 1000의 자리든 만의 자리든 숫자 1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읽자? 100, 200. 그쵸? 이렇게 읽으셔야 되겠죠? 5100은 5100, 5200라고 하시는데 끝에 공 생략 가능해요. 그러면 이렇게도 읽어요. 5000, 2. 이걸 듣고요. 금액을 5000 1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우치의 이바이는 우치의 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5001은 뭐라고 하셔야 돼요? 우치엔 가운데 링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2760. 요건 좀 쉽다. 해볼까요? 2760. 60. 2760. 요게 2760입니다. 혹여 어떻게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쵸? 이렇게도 할 수 있나요? 요거 생략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2760 같은 말이죠? 2000 끝에 공은 생략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괜찮죠? 만약에 2706이면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2700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 공이니까 06라고 하셔야 됩니다. 하다. 자, 마지막입니다. 88,080 갈게요. 그럼 어떻게 88,000 그쵸? 그 다음에요. 8,000, 8,000 그 다음에요. 80 가운데 공이 있으니까 생략 못해요. 링 그 다음에요. 80, 80 혹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요거 생략 가능할까요? 88,008 생략 가능하신 분 그럼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분이에요. 만약에 88,008라고 한다면 88,008 숫자가 좀 이상하죠. 88,008이지 88,080이 아닙니다. 그 끝에 10을 생략하면 제가 그랬죠. 가운데 공이 있고 끝에 공이 있을 시에는 절대로 어느 하나 공도 생략할 수 없다라는 게 이 금액 읽기의 복수편입니다. 요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영상 돌리셔서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해요. 화면을 보시면요. 뭐 같아요, 여러분들?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아는 단어 혹시 보이시나요? 힌트! 요거 뭐였죠? 지창이었어요. 공항 그러면 비행기 티켓. 우리가 티켓을 배웠어요. 표라고 하죠. 비행기도 배웠습니다. 飞机 그러면 비행기 티켓은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飞机票 飞机票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요. 줄여서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한 장의 지표를 예약을 해갖고 가지고 왔습니다. 단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딴정이라고 있고요. 편도입니다. 편도 티켓. 편도가 딴정이라면 왕복은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왕판. 왕판. 이게 바로 왕판표. 왕복 티켓, 딴정표. 편도 티켓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지역이 지금 눈에 보이시는 이게 지역이거든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전치사 종과 따오를 갖고 와서 시간이나 장소, 출발 시점을 나타내죠. 자, 어떻게 해요? 수도인 북경, 베이징, 베이징, 从北京到上海, 从北京
到上海. 베이징에서 상해까지 单程票. 편도 티켓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 단어들부터 무슨 시간 데이신데 여러분들 이거 읽을 수 있을걸요? 이거 어떤 단어죠? 起床 할 때 이 지고요. 飞机 할 때 飞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요? 起飞时间. 여러분들 지가 일어나다 할 때 기상하다 할 때 기자라고 말씀드렸죠? 飞机 비행기가 일어날 시간, 즉 이륙을 나타냅니다. 起飞时间. 起飞时间. 자,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무슨 시간일까요? 우리 도착하다 따오가 있는 걸 보니까 그렇죠. 도착 시간이겠죠? 到达时间. 한 글자의 도착은 따오, 두 글자로 도착은 따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볼 수 있겠죠, 웹상에서. 자, 마지막으로 초록색인 이 글, 뭘까요, 여러분들? 화살 표시가 위로 올라간 거 보니까, 价格라고 읽고요. 가격을 나타냅니다. 자, 보시면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뭐뭐 하는데 요게 보통은 여러분들이 티켓 예매를 하시면 요거 지금 시간인 것 같고요. 요거 가격인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가 뭘까요? 그렇죠. 어떤 항공사인지 표시가 된 거겠죠. 요게 중국의 조금 큰 회사 중에 하나인 동방항공이라는 똥팡, 우리 항공을 뭐라고 할까요? 항공사. 항콩이라고 얘기합니다. 콩就是 공중이라는 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똑같은 항이 나와 있는 게 여기 있거든요. 항반이라고 얘기해요. 항반이라고 하는 게 바로 비행기 시간표를 나타내요. 날짜는요. 5월 25일라고 되어 있고요. 시간은요. 요거 몇 시예요? 그렇죠. 晚上7点到晚上 9点 15분이죠. 지금 베이징에는요.首都라고 하면 수도공항이고요. 상해에는 홍차오지창이라고 해서 수도공항에서 홍차오공항까지는 약 대략 2시간이 걸립니다. 중국어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2시간 15분. 2시간 2个小时 15分钟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베이징에서 상해까지 2시간 15분 정도 걸리군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正餐요니까 뭐가 있대요? 그렇죠. 뭐가 포함이 돼요? 기내식이 있는지 없는지. 正餐 기내식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餐 就是菜라는 뜻이거든요. 음식, 요리, 반찬, 채소를 나타낼 때 그게 바로 菜, 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多少钱?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이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라고 써있기 때문에 일어나다가 아니라 이때부터, 이 가격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이코노미 쪽이 가격인데 1960원 정도 하네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00을 두 개 딱 붙이면 얼마요? 1, 10, 100, 1000만, 10만. 19만 6천 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곱하기 2 하면 현재 지금 시가가 나옵니다. 자, 1960원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2960块钱. 중국 사람들은 이 뒤에다가 단위를 콰이 쓰고요. 뒤에다가 돈자 钱붙이는 거 좋아한다고 우리 4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960块钱 혹은요. 우리 끝에 공생략해도 되죠. 2906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괜찮으시죠? 이게 바로 선택이라는 단어의 버튼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비행기 티켓을 예매할 때 이런 단어를 보신다면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전체로서 1탄, 2탄, 3탄, 4탄에 다 걸친 내용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기존 강보다는 조금 길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반복해서 듣고 학습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제6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